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합격자와 함께 인터뷰를 해볼까 합니다. 이름도 생소한 과목이다 보니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전반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형소법이 생소하진 않는데요. 아, 그런가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과목이라 조금 생소했었는데. 형사소송법은 사실 많은 직렬에서 하고 있거든요. 뭐 경찰이든지 검찰, 뭐 마약수사, 철도경찰 여러 직렬에서 형소법 시험 과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보다 하시는 분들이 많고 경찰 수험생분들이 많기 때문에 형소법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경찰이랑 병행할 때도 형소법 그리고 사회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경찰과 병행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럼 경찰을 준비하시는 분들 교정학을 같이 준비하실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교정직렬을 같이 준비하실 수 있죠. 형사소송법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어떤 선생님으로, 어떤 교재로 준비하셨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실 형사소송법은 시중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잘 가르치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경찰 수험 쪽에 정말 유명하신 분이 있거든요. 신관원 선생님이라고. 그분 강의를 열심히 들었어요. 저는 그냥 그분만 믿고 따라갔습니다. 예, 너무 광고 같은데 예, 그분만 믿고 열심히 따라갔었습니다. 신광은 선생님 맞으시죠? 예, 예. 얼만큼 많이 듣는 선생님이신가요? 제가 알기로 경찰 수험 쪽에서는 거의 1타 완전히 독점 수준으로 1탄 걸로 알고 있어요. 경찰 선생님이신데 공무원에서 들어도 괜찮을까요? 예, 어차피 저희가 사실 형사소송법이 많은 직렬에서 선택을 하지만 사실 그 수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 그런데 경찰 수험생들 많잖아요. 어제 문제가 다 겹쳐요. 그러니까 들어도 사실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 들어서 형소법을 나쁘지 않은 점수를 맞았거든요. 예, 그 저는 아직도 그 선택을 잘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도 교정학처럼 변표가 높은 편인가요? 사실 법 과목은 변표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허수가 없다 그래야 될까요? 법 과목들은. 그래서 막 그렇게 높진 않은데 그래도 그렇다고 낮은 편도 아니에요. 그냥 적당한 수준인 것 같아요. 형사소송법은 처음 공부할 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많이 힘들 것 같은데 그런가요? 사실 법 과목들은 양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어요.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용어도 생소하니까 이게 뭔 소린가 싶기도 하고요. 그 점이 되게 어려웠었어요. 교정학이랑 형사소송법 어떤 거 먼저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제 생각엔 형사소송법을 먼저 하시는 게 일단은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고 큰 거부터 먼저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학원 다니시는 분들은 어차피 스케줄이 이렇게 있잖아요. 두 개 이렇게 같이 학원 다니시면서 다녀도 예, 상관없을 것 같아요. 형사소송법은 기본 강의가 얼만큼 되나요? 꽤 길었어요. 저는 몰아들었는데도 거의 한 달을 들었었거든요. 평소 교정학보다는 확실히 많았어요. 뭐라 들으셨다고 했는데 하루에 어느 정도 강의를 들으셨나요? 한 5-6시간씩은 들었던 것 같은데요. 몇 개 정도 들으신 거죠? 제가 몇 개인지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 않는데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법 과목이다 보니 많이들 겁내하시는데 법 과목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조언하실 게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천재들은 뭐 거의 행정고시를 보시겠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공무원 수험생들은 일단 열심히 외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해도 사실 암기를 전제로 하는 거라 일단 외워놓고 다음에 다시 보면 아 이게 이랬었나 하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 과목 양을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지 말고 일단 한번 외우고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교정학과 형사소송법 공부하실 때 뭐 따로 스터디 같은 거를 하셨나요? 사실 저는 그냥 학원만 다니고 혼자 했어요. 스터디는 뭐라 그럴까 그냥 뭐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한데 딱히 찾아서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럼 다른 과목들 국영사 또 스터디를 안 하셨나요? 예, 저는 스터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시간이 급박하게 준비를 하셔서 스터디를 할 시간이 없었던 그런 것인가요? 그런 것도 없진 않은데 스터디를 사실 어떻게 구하는지를 몰랐어요. 아, 혼자서 계속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신 건가 보네요. 예, 예. 제 생각엔 막 노량진 이런 데서 꼭 모여서 공부하는 것도 사실 더 효율적으로 좋을 수도 있지만 혼자 해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예. 특히 형소법 법과목들은 솔직히 요즘 강의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그것만 꾸준히 들으시면서 따라가도 혼자 충분히 예,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입하셨던 교재, 들으셨던 수업 말씀해 주세요. 저는 형소법 같은 경우는 교재를 2개 샀는데 신강은 선생님 그 기본서랑 신강은 선생님 기출문제 이제 딱 2개 샀습니다. 강의는 어떤 거 들으셨나요? 강의는 저는 신강은 선생님 기본 강의만 들었어요. 기출 강의는 따로 안 들으셨나요? 네, 기출 강의는 그냥 열심히 혼자 풀면서 이해 안 되면 기본서 다시 보고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그냥 혼자 공부했었어요. 회독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회독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지겨움을 많이 타는 편이라 뭐라 그럴까 이해가 될 때까지 안 계속 읽어서 넘어가는 건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소설책 보는 것처럼 그냥 더 여러 번 본 것 같아요. 그냥 안 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안 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계속 넘기고 넘겨서 남들보다 책을 그냥 한 2배로 본 것 같아요. 다만 그렇게 깊이 있게를 못 봤겠죠, 아무래도. 혹시 원점수 물어봐도 될까요? 아니, 저는 85점 나왔었습니다. 막 되게 잘한 건 아닌데 그래도 제 수준에서는 좀 만족할 만한 점수였어요. 원점수 85점이면 그때 당시 변표가 기억나시나요? 제가 알기로 형소도 그때 18년도에 좀 어려웠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60점대 후반이었나? 그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전반적인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